93세 의사가 공개하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7가지 간단한 습관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결 요양원 걱정 없는 삶. 노년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건강하고 의미 있으며 기쁨이 가득한 노년의 비밀을 함께 탐구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노년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또는 요양원 걱정 없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질문들은 단지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회 없는 충만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오늘은 93세 의사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는 단지 오래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놀랍게도 여전히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 그는 모든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피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노년을 즐길 수 있는 7가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습관을 정리해냈습니다. 이 습관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가 어떻게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어떻게 이 습관들을 적용해 나가야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매일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열쇠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었을 때 부모님의 모습이 이전보다 작아 보이고 얼굴에 깊게 새겨진 피곤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적 말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건강검진을 받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라는 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피곤함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더 심하게 아프시면 어떡하지? 내가 어머니를 잘 돌볼 수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를 먹을 수 있을까? 부모님의 노쇠해진 모습을 보며 제 자신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과연 건강한 노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저를 깊은 성찰로 이끌었고 변화의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일본의 90세가 넘은 의사 최우진 박사입니다. 그는 여전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현역 의사입니다. 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비결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대단한 결정보다 더 강력합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강을 이루듯 습관은 우리의 삶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최우진 박사가 제안하는 7가지 간단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또는 바꿔야 한다고 느끼는 습관이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하나의 작은 일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일에 바친 분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저는 매일 걷기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냐며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걷기를 시작하신 후 아버지의 신체와 정신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마치 메마른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거대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런 작은 변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우진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습관들은 단지 신체 건강을 넘어 삶의 방향, 사고방식, 그리고 인간관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꿈꾸고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먼저 최우진 박사가 제안한 7가지 습관 중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2가지 습관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걷기. 최우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곧 생명입니다. 그가 매일 실천하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걷는 것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주변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뇌에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0분이라는 목표가 너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작은 행동이 꾸준히 실천되면 결국 습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작은 행동들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바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습관을 설명하기 위해 제 친구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친구의 어머니는 70대 초반까지는 매우 건강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거의 집 밖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너무 오랜 시간 누워만 계시다 보니 통증이 더 심해졌고 건강 상태도 악화되어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간단한 조언을 주었습니다. 하루 1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하면 됩니다. 또한 매일 걷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친구 어머니에게 걷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몇 걸음만 걷는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운동에 익숙해졌습니다. 3달이 지나자 하루 30분 걷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6달 후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허리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신체와 정신 건강 모두 놀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삶이 멈춘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걸음을 뗄 때마다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너무 바빠 걸을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위해 하루 30분씩 걷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걷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스스로를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주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들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최우진 박사가 제안하는 두 번째 습관은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이 단지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 몇 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최 박사는 말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농사일을 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도시로 떠난 후 시골집에서 혼자 남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견디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울해지셨고 식욕도 떨어지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씨 좋은 이웃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제가 모시러 올게요. 같이 산책도 하고 음식도 조금 가져올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차 할머니는 이웃과의 만남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산책길에서 할머니는 오랜만에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웃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따뜻한 에너지 원천입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연결됨으로써 삶의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는 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작은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가벼운 안부 인사, 짧은 대화, 혹은 함께 나누는 소소한 순간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행복을 나눌 때 그 기쁨을 배가시켜주는 촉매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균형 잡힌 절제 있는 식습관. 최우진 박사가 강조하는 세 번째 습관은 균형 잡히고 절제 있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과식은 몸에 독소를 쌓이게 하지만 절제는 삶의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은 우리의 몸을 형성하고 심지어 우리의 기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 초기 당뇨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기름진 음식과 매운 음식을 즐기며 식사량을 조절하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진단 결과를 받고 난 후 그는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며 주로 채소와 생선을 위주로 한 식단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식사량을 항상 조절하며 가족과 함께 정원을 가꾸고 직접 키운 채소로 식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식탁 위에서 나누는 대화와 웃음소리는 가족을 더욱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껏 먹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 끼니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단순히 몸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 제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원천으로 느낍니다. 여러분도 매 끼니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닌 건강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음식은 단순히 신체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네 번째 습관, 매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최우진 박사가 제안하는 네 번째 습관은 매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은 삶의 소음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현대의 삶은 항상 바쁩니다.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일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쌓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는 삶의 올바른 방향과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지쳐 있었으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매일 5분씩 자신과 대화하라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위해 그는 이 조언을 실천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휴대폰을 옆에 두고 조용한 공간에 앉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짐이 점점 가벼워지면서 그는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를 과감히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시 찾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저는 제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주변의 소음에 자신만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지는 않나요? 잠시 멈추고 그 소음들을 차단한 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보세요. 고요함은 단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하루를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만 할애하고 있지는 않나요? 매일 단 5분만이라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보세요. 그 5분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5번째 습관, 깨끗하고 단순한 생활 환경 유지하기. 최우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 환경은 곧 마음의 환경입니다. 그가 제안하는 5번째 습관은 깨끗하고 단순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마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공간에서는 우리의 마음도 쉽게 혼란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집안에 물건을 쌓아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쇼핑은 그녀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 결과 집안은 점점 물건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미니멀리즘에 대한 책을 읽은 후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하나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리는 것은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신적 짐도 덜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차 그녀의 집은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으로 바뀌었고 마음속 불안과 혼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녀에게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환경은 어떠신가요? 혹시 낡고 오래된 물건들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그것들을 놓아보세요. 그 공간은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질 것입니다. 6번째 습관, 진심으로 소통하기. 최우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관계가 깊을수록 그 반영도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자주 서로 대화를 나누지만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진심을 표현하기를 망설이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소통은 단순히 말의 교환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오해와 침묵이 쌓여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녀의 후회, 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어머니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서서히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자를 열어 색이 바랜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으며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강력한 마법과도 같은 한 편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그 말이 짧고 서툴더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소통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전달될 때 우리의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들에게 짧은 편지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6번째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90세 의사가 전하는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7가지 비결 중 6가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결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7번째 습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최우진 박사가 강조하는 마지막 습관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사란 단지 좋은 일이 있을 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의미를 찾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따뜻한 불씨를 다시 일깨우는 과정입니다. 최 박사는 자신의 강연에서 종종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환자는 60세의 남성이었는데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재산을 잃고 가족과 멀어지며 절망의 나락에 빠져 거의 삶의 의지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그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작은 것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아침에 커피 향이 좋았다. 길가에서 작은 꽃을 보았다. 처음에는 이러한 짧은 기록들이 그에게 아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서 그의 마음은 점차 열리기 시작했고 마치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맞이하듯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점점 더 많은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 가족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로 느껴졌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그의 내면의 어둠을 서서히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되찾았고 작은 가게를 열어 자신의 길을 걸어나갔습니다. 감사는 그에게 삶의 이유와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공유했던 7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매일 햇볕 아래에서 10분간 걷기. 2번째, 하루 최소 8잔의 물 마시기. 3번째, 균형 잡히고 절제된 식습관 유지하기. 4번째, 매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가지기. 5번째,
깨끗하고 단순한 생활 환경 유지하기. 6번째, 진심으로 소통하기. 7번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이 7가지 습관은 단순히 건강을 돌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습관들은 작지만 강력한 행동들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우리의 가치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노년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과 끊임없는 노력이 바로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들으신 후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고 싶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마치며 최우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당신의 젊음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영감을 드렸다면 우리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항상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성공적인 삶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